지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교육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고교 학점제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 학점제가 지금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초등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한 후에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교육과정 대신에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데, 이를 놓고 지금 많은 토론회와 포럼 등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인 제도인 고교 학점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인가를 포함해서 만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권오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 권오현입니다. 요즘 우리 교육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고교 학점제인데요. 저도 최근에 여러 곳에 강의를 다녀봤습니다만, 특히 그 고등학교 또 중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 고교 학점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고교 학점제를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면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원하는 과목을 다양한 경로로 선택 이수하며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제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네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사실 요약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게 다 나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진로와 적성, 이거죠. 이거는 학생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게 진로와 적성이라는 이런 뜻이고, 이제 두 번째 핵심은 이 다양한 경로로 선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제 학생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기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단위 학교 수업만이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타 학교와 연합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격 교육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이 교실 온답 같은 온라인 강의도 지금은 일상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핵심은 누적 학점이죠. 지금까지 이제 학교 교육에 이게 시술을 하는 것은 단위였는데, 이제는 단위가 아니고 학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취지까지도 완전히 이게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이게 졸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는 전체 학생이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다음 이제 교육과정 이수 제도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그다음 이제 대학 입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이 통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고민해 볼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교 학점제가 왜 도입이 되었는지 도입 취지를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이게 이제 경쟁에서 성장으로의 이런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 서열화가 아니고 학생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는 전체 학생을 이게 점수에 따라서 서열화를 시키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또 평균 이하의 학생,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이제 기본은 학생을 서열화하기보다는 일정 어떤 수준에 도달한 학생을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취지가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될 때 가장 큰 변화가 이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쟁과 선발 중심에 나아가가지고 이제 협력과 이런 포용 중심의 이제 교육을 시행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용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성인데 수평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크게 이제 두 번째 취지는 이 학업 설계 주체로서의 이제 학생을 지원하겠다라는 건 거죠. 지금까지는 학생은 이 학교 교육에 어떤 종속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제 학업을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진행을 하는 그 핵심 위치에 있는 것이 학생이다 하는 이제 이런 시각인 건 거죠. 이걸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이 동질화였는데 이제는 한 학급에 20명이 있으면은 20명 학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또 수업을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일상화 되겠고요. 그다음 이 세 번째 큰 취지는 이 에듀테크 기반 이런 미래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게 이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이런 선진 교실 환경, 우리 그 인프라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고교 학점제는 이게 사상 누각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이런 교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이런 지금 작업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공간을 이런 우리가 교실, 교실을 이게 학습의 장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어떤 삶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학교 교육의 이 경계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A 고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졸업도 A 고등학교에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배우는 곳은 A만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새로운 컨셉의 교육 체제가 마련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 사이의 연결이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결이 일상화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 그동안 우리 그 고등학교 교육, 학교 교육이 이뤄내지 못했던 이런 근본적인 이런 교육 체제의 변화 또는 선진화를 기하는 이제 이런 취지가 고교 학점제에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만 그대로 용어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 내용 부분을 더 좀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학점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대표적인 걸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과목 이수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는 건 거죠. 이 단위일 때는 50분 수업을 17주를 하면은 1단위를 이수하게 되는데 이제 학점으로 바뀌면서 그걸 한 주 줄였습니다. 그래서 50분에 이제 16주,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어졌고요. 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총 이수해야 될 것이 단위 시절은 204단위였는데 이게 학점으로 바뀌면서 이제 192단위, 그러니까 12단위가 또 이게 전체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점으로 바뀐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학생이 직접 이제 대학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또 공강이 생기면은 그 휴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 보충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럴 거고요. 또 이제 담임에 대한 생각도 그냥 학급 담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도 교사 같은 이런 멘토형 담임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은 이 이제 성적이 매기는 방식이 이 공통 과목을 제외한 전체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9등급 상대 평가가 없어지고 A, B, C, D, E 이 5단계 절대 평가, 성취 평가로 바뀌는 것, 이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기 학교에 없는 과목을 이제 외부 수강, 다른 학교와 공동으로 하도 되고 또 학교 밖에서 그 제공되어지는 과목,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뭐 평생학습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정 과목을 듣고 오는 경우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도 가장 큰
교육 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변화죠. 이제는 과목마다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은 이걸 미이수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수와 미이수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한,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든 게 다 이수였고 미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나중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미수가 나오면은 이 미수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또 이런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이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 이것도 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그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훨씬 학생의 과목 선택 폭이 커지는 것,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의 이제 기본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 학생들이 이 미래 진로를 설계하려는 이러한 적극적인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지나지 말고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자기의 꿈이나 자기가 바람이 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아마 진로 집중학기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에 따라서 학업을 디자인하려는 이제 이런 의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을 듣고 나서는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흥미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은 이제 또 자기 진로에 따라 가지고 맞는 게 있을 때 그런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 이수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미리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수업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열심히 받아 적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수업에서는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은 이런 티칭, 가르침의 시대가 아니고 러닝, 배움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도 그 배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이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 자녀를 이제는 성장 주체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10대 후반이 되는 고등학교 이제 11학년, 12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그 학생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부모님 역할을 잘 하시는 거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좀 그죠? 뒤에서 이렇게 몰래 학생을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는 학생의 어떤 느낌상으로는 본인이 전부 다 이런 결정을 하는 이런 느낌을 갖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학생은 이 학교를 자기 성장의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이 학생 각자의 어떤 이제 성장을 그냥 필요하도록 이렇게 이제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런 그 바퀴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게 학업 디자인을 하고 진로 디자인을 하면서 이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뒷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이 앞바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바퀴를 학교 바퀴 혹은 교사 바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는 학생은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과목이 교육 과정에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 과정을 그런 데 맞게끔 디자인을 해주는 교육 과정 디자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그 학교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사도 학생이 이게 수업에 자기 어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수업 변화를 이제 끌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학교의 대응의 기본은 이런 교사 바퀴, 학생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이런 바퀴 모형이라고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대학 입시하고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하고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하면은 일체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고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생이 자기 디자인을 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학교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그 교육 과정을 디자인에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온갖 이제 증거 자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대학 입시를 그런 증거 자료에 기반을 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이걸 이제 학교 교육 기반 대입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학교 교육 기반 대입 전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고교 학점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이걸 구체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은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자기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학생들의 다양한 기록들 이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제공이 될 텐데 그걸 대학들이 제대로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이걸 이제 고교대학 연계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연계 교육 관점에 대학 입시가 자리 잡는 것이 이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는 대입 그런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권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에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꽤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오셔서 정말 그 고교 학점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러나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취지와 내용이 이제 현실 교육에서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하시기는 학생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것처럼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학 입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 선택의 학점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우려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 선생님께서 좀 설명이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게 이게 뭐 어떤 갑작스러운 것이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우리 교육과정이 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이제 학생의 그 선택권 확대 이제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그것이 진행되는 그 과정의 이제 한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오히려 고교 학점제 이해에 맞지 않을까 하고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이게 이제 네이밍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또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흐름보다는 좀 가속도가 붙은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속도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맞는 속도였으면 되는데 이제 좀 빠르게 좀 진행되는 하는 이런 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에서도 교육 당국에서도 너무 그게 이제 이상적인 것만 추진하지 마시고 이제 학교 현장과 서로 이제 호흡을 해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개선해가는 좀 이런 이제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제 뭐 이상 자체는 우리가 학생의 선택과 진로를 존중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또 동의해야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추진하는 정부나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추진되고 있다, 과속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속내를 그렇게 말씀을.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 이제 해야... 2025에 시행이 될 거니까 아직 시간이 한 4년 정도. 저는 4년 정도는 조금 시행착오가 지금 현재는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고교 학점제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불일치가 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먼저 미리 좀 드러나는 게 더 아주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 권 교수님이 뭐 한 학기 정도는 이제 진로 집중학기를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그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수 학생들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타인의 선택을 추종하거나 그냥
자기의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냥 일종의 즉흥적 선택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게 조정되고 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러면 또 선택 자체가 변화하게 되고 하면 네. 또 다른 혼란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뭐 이렇게 저 탐색 학기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쭉 연결시켜서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면서 이루어져 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성격인가부터 그렇죠. 그게 그거부터 좀 정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게 10학년, 11, 12, 12학년 이 교육은 이제 대학 그 교육 준비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일반 보편 교육, 보통 교육이라는 예. 이런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등 교육이 추구하는 이제 어떤 그 어떤 수준의 어떤 목표, 그게 맞게끔 과목을 개설해주고 그걸 듣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그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고2나 고3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 학생들에게 이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목을 선택한다면은 너는 무슨 기준으로 하겠니? 그랬을 때 흥미라든지 난이도 그것보다는 이런 진로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강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이제 그런 요구가 강한데 내가 이렇게 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 건지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서로 연계를 시킬 예. 것인가 이제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 전체 시설의 규모나 환경이나 이 구도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2, 3년 안에 준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인프라가 제가 뭐 구축되지 않은 추구하-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한다는 거는 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걸 뭐 단기간에 이룬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이런 이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뭐 아주 디테일한 뭐 이런 이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학생의 규모에 따른 이 좀 가변적인 이런 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학생이 너무 적어서 좀 단위 학교가 네. 운영하기 힘든 경우는 또 이제 그 학교 밖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뭐 이런 이제 출발점에 우리가 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사실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평가를 하면은 도달하지 못하면 미수하겠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미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말로 미수시켜 버리면 그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남게 될 텐데 그러면 학교가 그야말로 일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의 우리 한국 교육사적인 어떤 큰 하나의 의미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는 그 학생의 그런 학습의 질을 관리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 게 이 고교 학점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출석 3분의 1을 하면은 뭐 그 성취율 60% 이하라도 뭐 누구나 다 그 이수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출석률 3분의 2와 더불어서 이 성취 수준 이제 그것이 A, B, C, D, E 이제 40 이상이 되면은 이수를 해주고 40 이하가 되면은 이제 미수를 하는 이게 이제 시스템화 되어지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목에 따라서 40 이하가 되는 학생들이 속출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이수, 미수 이 구분을 그냥 학생을 미수를 시켜서 재수강을 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방치했던 이런 일종의 책임 교육이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40% 이하 되는 이런 아이도 우리가 미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미수가 되도록 그 교과가 예.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보충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40 이상으로 올라오게끔 예.
해주겠다. 이제 이 취지, 그러니까 책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미술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 교수님도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학의 입학 네. 전형이 학교 교육하고 사실은 일치해야 하고 그렇죠. 같은 트랙으로 그죠. 가야 한다. 네. 근데 실제로는 학교 교육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수능과 정시 중심으로 바뀐 건 네. 너무 잘 아실 네. 테니까 역주행을 해버렸으니까 네. 이건 고교 학점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 논의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할 건가 참 커다란 문제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참 고교 학점제 취지는 저는 뭐 적극 공감을 하고 고교 학점제라는 저는 명칭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너무나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왔던 이런 취지들 또 이것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예,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이제 대입과 연결시킨다 생각을 하면은 저도 참 답답하고 난감하시고.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 이 대입을 바라보는 것은 교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보는 게 우리가 정책 너무 시각도 익숙해 있고 하니까. 예. 있어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도 이 고교 학점제 취지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대입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된다. 많은 대학들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학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 교육 기반으로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하는 이런 설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대학도 오히려 이 대학별 고사를 도입을 해서 차라리 그걸 학교 교육하고 맞추는 옛날 같은 본고사 이런 개념보다는 학교 교육 기반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는 이거는 쉽게 답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뭐 네,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예. 이걸 자객고사화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정시 대표 전형 요소를 유지할 건지 그거는 재수생 문제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공정성 요구 이런 걸 좀 다면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다음 변화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정말 교육이 제대로 내실화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권 교수님과 저나 같은 생각을 지닌 것을 그런 것 알게 됐습니다. 오늘 권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이고, 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